수소 핵심 부품. 일단 종목 분석,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수소차 관련해서 그냥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좋아요. 수소경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수소경제가 인프라 구축이 힘들어서 그렇지,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그러면 경제 효과가 굉장히 전기차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 수소차가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트럭들, 수소 트럭, 요런 것들이 주력이래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수소 인프라 구축이 힘든 건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노선으로 통일이 돼야 인프라 구축이 쉽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딱 전기차가 치고 들어와서 수소차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헤더들의 사업 방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2020 몇 년, 뭐 4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수소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라는 얘기는 아주 진작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이게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뜻이고, 지금 핵심 기업들은 앞으로 단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시선으로 봤을 때 괜찮은,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모토닉 한번 볼까요? 2012년도부터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매물대 어디죠? 지금 가격대입니다. 12,000원, 12,000원대, 12,000원, 13,000원대, 12,000원대. 네. 12,000원대가 첫 번째 매물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 위에도 있었다가, 아래에도 있었다가, 위에도 있었다가, 아래에도 있었다가, 위에도 있었다가, 다시 지금 돌아왔는데요. 아, 여기에 있는 게 맞구나. 주가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대 어디죠? 여기 있죠. 14,000원. 세 번째 매물대 어디죠? 두 번째 매물대와 세 번째 매물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9,000원, 만원. 그러면 주가가 요 사이에서 노는 게 맞아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를 박스권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기 바닥에 오면 사는 거예요. 바닥에 오면 사고, 바닥에 오면 사고, 바닥에 오면 사고, 바닥에 오면 사고. 그리고 천장에 가면은 파는 거예요. 천장에 가면. 천장에 가면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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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출렁출렁하죠? 네. 매물대만 해석해도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죠? 아까 만원대, 9,000원대죠? 9,000원대, 만원, 15,000원대 여기를 박스로 놓고 보자면, 최근에 여기 9,600원 찍었어요? 그러더니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맥시멈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15,000원. 지금 13,000원에 갖고 계신다고요? 네, 13,100원. 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초반에 수소경제 얘기하면서 거창한 거시경제를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요 종목은 갖고 있으면 계속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죠? 그냥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조빵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개별 종목은 개별 특성이 존재하거든요. 이 종목의 특성은 그런 겁니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000원대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좀 기다리면 15,000원대까지 갈까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저기 좀 회복하면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000원대로 다시 안 갈까요? 가겠죠.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 아니, 13,100원이시라면서요. 근데 지금 12,650원, 오늘 종가가 12,650원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어디에 접점을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위에는 여기, 요렇게. 아래는 이렇게.
코로나 때 뚫고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을 했고요. 회복한 뒤로 여기로 안 왔네요. 그런데 가운데선 여기 보세요.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했죠? 요번에 가격 단계로 보면 1, 2, 3, 4단계라고 쳤을 때 4단계에다 여기는 왜 선을 안 그렸냐면 그릴 수가 없는 게 앞부분은 여기를 의미를 주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을 안 그렸는데 이제 최근에 2019년도부터는 여기 고점을 이어서 그리는 자리 여기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자니 지금 가격 단계로 봤을 때 1, 2, 3, 4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코로나가 어거지로 끌고 내려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격 단계를 놓고 봤을 때 2단계도 예전에는 의미를 많이 줬었지만 지금은 일단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생략. 3단계에서 4단계로 쑥 올라갔다가 4단계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3단계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3단계의 바닥 어디죠? 여기죠. 칼같이 지켜줍니다. 요번에 9,660원 쑥 떨어지다가 진짜 무섭게 떨어졌네요. 얘네 그러다가 칼같이 지켜주죠. 9,600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거 제가 그리고 있지만 항상 신기해요. 제가 이걸 여기를 보고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를 보고 그렸는데 이렇게 과거의 자료를 칼같이 지켜주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아무튼 뚝 무섭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해서 여기까지 회복을 합니다. 4단계 가격대로 다시 올라갈까요?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겠다. 12,600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지 않겠는가. 요렇게 여기 사이에서 놀 겁니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모르죠. 다음 주에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또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랠리 1차 랠리 2차 랠리 여기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타이밍은 아주 굿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 고가를 뚫지 못했습니다. 제가 종합주가지수 얘기하면서 고가의 의미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신고가를 찍어줘야 그 다음부터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고가를 못 찍었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떨어지는데 몇 개월 떨어지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째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대세는 하락인 겁니다. 대세는 하락인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버렸네? 그러면 지금 흐름이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대세는 하락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요. 다시 하락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단지 달라진 건 뭐냐? 여기를 박스권으로 봤을 때 여기 바닥에 닿고 바닥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한참 걸렸는데 올라갈 때는 쑥 올라갔어요. 이 기세를 타고 위로 쑥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저항받고 내려온다면 앞으로 여기 바닥을 뚫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않겠구나. 요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여기 바닥 여기 9,600원 요 사이에서 이렇게 놀겠구나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올해? 아닙니다. 당분간은 이라는 얘기예요.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근데 9,600원 뚫고 내려가보네. 그러면 8,140원까지는 8,110원 여기까지는 또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12,600원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이거 일본 가면 볼 수 없는 선이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 4년인가 거기를 보고 그린 선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결코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충분히 눈에 익을 만큼 봐야 됩니다. 여기가 저항 역할이 하게 될 거고요. 앞에 고가가 있구나. 여기에서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13,100원의 평균 단가 갖고 계시는데요. 12,600원이면 그렇게 차이 얼마 아프죠. 예, 투자 금액에 따라서는 아픈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시는 건지 어떻겠는가. 만약에 이렇게 탈출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쑥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일로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가 얼마? 전고점. 이렇게 15,400원, 500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거 뚫고 올라가면 어떡해 라는 허황된 희망을 품고 매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에서 청산을 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우퇴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사서 15,000 여기 전고점 얼마예요 여기 15,600원 여기까지는 목표 기대 수익을 삼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못 뚫고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9,600원까지는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자, 12,600원짜리는 기억하고 일봉으로 갈게요. 일봉에는 또 일봉 상황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할게요. 12,650원. 여기가 중요하겠다. 왜 이렇게 변경을 했냐면요. 앞부분에 고가를 찍고 내려오다가 지지받는 자리가 12,600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받고 뭐 흐지부지 하다가 내려오다가 저항받는 자리가 또 12,700원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중간값을 생각한 거예요. 12,650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많이 봐야 100원, 200원 요 정도만 보셔도 될 겁니다. 어떻게 되죠? 저항받습니다. 저항받죠. 그러더니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세 하방.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팡 튀어 올라가죠? 여기를 다른 사람들이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습니다. 예. 주봉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주봉을 해석한 사람이 있다면 잡을 수 있었겠죠. 깨알 같은 자랑을 놓치지 않네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빵! 근데 강하게 튀어 올라갔죠? 아주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8월 27일에는 최고는 16%, 근데 종가는 12%로 마무리 지었네요. 상승을 하고 조금씩 주춤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9월 2일 최고가 13,100원을 찍고 쑥 떨어져 버리죠. 종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12,550원이죠. 이게 주요했습니다. 오늘의 종가 얼마죠? 12,650원이죠. 제가 12,650원에다 선을 그었는데 일봉에 맞게 12,600원에 안 긋고 수정을 해서 12,650원에다 그었는데 오늘의 종가가 12,650원이네요. 참 공교롭습니다. 저 종가를 보고 그은 건 아니거든요. 변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됐네요. 자, 이제부터는 다음 주가 중요하겠다. 다음 주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 그럼 좀 기다리면 여기 12,600원에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세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얼마? 여기는 13,800원이 보이는데 이거는 1차 저항.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아까 15,600원이었나요? 예, 거기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탈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봉상 22평선은 항상 의미가 있어요. 각도를 어디서 꺾었죠? 22평선? 여기서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조정받습니다. 항상 조정을 받아요. 지금은 여기 12,650원에서 조정받는 느낌이거든요. 떨어진다면 어디서 지지받을까요? 이제 22평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온다 그러면 22평선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12,650원에서 일단 탈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그렇다고 탈출했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버려두느냐? 그렇지 않고 탈출한 뒤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다시 눌림목에서 사면 되고 떨어진다면 22평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걸 기대하고 사면 되겠다. 지지 못 받는다? 청산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되겠다. 다행스럽게도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고민하셨군요. 13,100원 딱 본전이었을 때.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토닉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의 특성이 많이 출렁출렁은 하기는 하겠으나
데이터를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다. 매매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데이터 그대로 참고해서 매매에 임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지금은 조금 높은 데서 사셨지만 앞으로는 조금 좋은 타이밍에서 산다면 좋은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